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3일입니다. 어제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있는 남북한 GP 감시초소, 방어초소죠. GP는 가드포스트의 약자입니다. 을 시범적으로 철거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에 큰 진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한국군에 매우 불리합니다. GP의 역할은 북한군의 기습 남침을 방어하는 최전방 초소입니다. 최전방, 가장 앞에 있는 초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대는 민주주의 국가의 속성상 기습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남침하는 데 대한 가장 첫 제1선의 방어망이 바로 GP인데 북한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GP 같은 것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오로지 기습 공격할 준비 태세만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군에는 방어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온통 방어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어의 제1선인 GP를 철수하는 것은 기습 공격에 대한 제1보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공세적 군대로 되어 있으니까 GP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화에 대한 기여라고 하는데 최근에 남북 군사 합의서 등 요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종심이 얕다고 합니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40km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쪽이 100만 이상 되는 군대가 휴전선을 두고 앞뒤로 집결해가지고 있을 때는 기습을 허용하는 쪽이 진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군사력 절대량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기습이라는 효과는 절대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모범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항상 이기던 이스라엘이 기습을 당했을 때 그게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인데 이집트로부터 기습을 당하니까 아주 고전을 했습니다. 그 막강한 이스라엘 군대, 그때 또 이스라엘은 핵무기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도권이 4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기습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첫째는 대북 정찰 감시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로 인적 정보도 있지만 통신감청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미군이 자랑하는 공중 정찰을 통한 감시망입니다. 그런데 남북 군사 합의서에 의해 가지고 수도권 일원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우리의 대북 감시 능력이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GP까지 철거를 했습니다. 공중에서 육지에서 기습을 방어하는 우리의 방어선을 지금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습을 당할 때 보통 정면으로 기습을 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측면 기습이 많아요. 측면. 권투도 그렇지만은 이 옆구리를 맞으면은 KO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척방입니다. 척방을 어떻게 막느냐. 척방. 수도권의 척방은 어디냐? 바로 서해입니다. 서해. 수도권의 척방을 맞는 게 NLL입니다. NLL. 수도권의 척방을 방어하는 NLL 주위에다가 평화수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훈련금지구역을 설정을 함으로써 이 또한 척방이 열리게 생겼습니다. 척방이. 우리가 자랑하는 게 해군역, 공군역입니다. 해군역, 공군역. 훈련금지구역을 만들면은 한국의 해군력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도권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 공군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한 해군력, 공군력의 손발을 묶겠다는 게 남북 군사 합의서의 목적입니다. 이거는 북한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입니다.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 더구나 이 정도의 합의는 국민투표 사안이에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미리 알리고 서서히 조금씩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런 한국군의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이 어제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을 공개를 했는데 이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란 것은 그 단계가 마지막 단계에 가야 됩니다. 그 단계라는 것은 북한이 완전한 핵을 포기한 다음에 핵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포기한 다음에 그리고 북한의 아우슈비츠와 같은 이 강제 수용소를 없앤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평화협정입니다. 그런데 그 초입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평화협정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이게 누가 쓴 건지, 평양에 있는 사람이 쓴 건지, 남한에 있는 사람이 주문을 받아서 쓴 건지 모를 정도로 황당합니다. 황당해. 북한의 비핵화 약 50% 달성 시점에 평화협정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히 달성해야지 50% 달성하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지금 핵폭탄을 60개쯤 가지고 있다는데 30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협정 체결해가지고 유엔사도 해체한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자발적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의 인질이 되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행히 북한이 50%의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50% 비핵화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모든 북한과의 합의는 어디서 막히느냐?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하려고 들어갈 때 북한이 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50%를 없앴는지 60%를 없앴는지 없애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 자체가 허황된 논문임에는 분명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에 들어가 있다. 이게 문제겠죠. 정전협정에 따라 일시 정지되었던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는 내용을 1조 1항으로 넣었는데 이 전쟁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명시해야 이게 평화협정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평화협정을 하려면은 우리의 요구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한국전쟁, 이 전쟁을 시작한 한국전쟁이 누구에 의해 시작됐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며 북한이 불법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군포로 6만 명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한 전후 처리가 없으면 평화협정이 불가능합니다. 평화협정의 대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전쟁의 승부가 났을 때입니다. 어느 쪽이 이겼을 때입니다. 그때 전후 처리로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처럼 무승부된 상태에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 평화협정을 어기는 쪽에서 이깁니다. 그게 바로 월남이죠. 1973년 봄에 월남에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뒤에 2년 동안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월맹이 이겼어요. 그 평화협정 치르는데 공을 세웠다 해가지고 키신저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평화협정입니다. 지금 남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협정은 월남식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북한 한쪽이 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즉 통일한 다음에 전쟁 범죄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평화협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없기도 합니다. 평화협정이 꼭 평화협정으로 평화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무력으로 힘으로서 지켜지는 것이죠. 어제 이 연구원이 이를 공개한 것은 아마도 여론을 떠보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아마 반론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북방 한계선 NLL에 대해서는 서해상 경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한다는 안과 계속 협의하되 경계선 확정 시까지 기존 북방 한계선을 존중한다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왜 함께 제시합니까? 지금 NLL은 남북한에 이미 합의된 겁니다.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현재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서로 존중한다고 합의가 돼 있어요. 이것이 있는데 기존 안을 밀고 가면 될 텐데 이것을 존중한다 아니면 계속 수정한다 하는 두 개 안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영토선인데 영토 문제를 놓고 영토는 지켜야 한다는 쪽과 아니다 영토는 바꿀 수도 있다는 이런 두 개 안을 생각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일본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니까 한국에서 내놓는다는 안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안과 독도 문제를 일본과 협의한다는 안을 올리는 도대체 이런 나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 다행인 것은 여기서 설정하고 있는 전제 조건,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전제 조건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정보 부족입니다. 김정은이가 올 리가 없는데도 김정은이가 온다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한 열흘 전에 상수를 더서 환영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보 부족입니다. 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미국에 전달해가지고 싱가포르 회담 이루어지도록 했는데 북한은 김정은은 트럼프 앞에서 한 번도 우리가 비핵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했을 뿐이고 그것은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정책을 추진해가면서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해야 되는데 허위 정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하니까 정책이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허황된 평화협정안도 이게 이대로 될 리가 없는데 그나마 이걸 통해서 이 정권이 원하는 남북 관계의 미래상을 자기 스스로 일부 폭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북한 노동당 정권의 인질로 갖다 바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이념에서 나오는 거겠죠. 이념은 또한 감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족 발역자 김일성의 손녀 앞에서 나는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이야기하고 김정은과는 연인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좋아할 수가 없죠. 대한민국과 북한 노동당 정권을 다 같이 좋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쪽을 미워해야 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좋아하면은 김정은을 좋아하면은 대한민국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미워하면 악마를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악마를 좋아하면 천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오판은 세계 정세에 대한 오판입니다. 지금 미중 대결 구도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통일연구원이 낸 이런 허황된 이런 시나리오는 결코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집행하려고 할 때 시행착오가 일어나는데 안보에서의 시행착오는 경제의 시행착오는 괜찮습니다만 안보에서의 시행착오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